네, 오늘은 D&D 파마텍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특히 지난 12월 5일이었죠. 대규모 무상증자가 모두 마무리됐는데 과연 그 이후 주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바이오 섹터 전문 애널리스트의 시각으로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이 질문일 겁니다. 무상증자라는 큰 이벤트는 끝났는데 그래서 앞으로 주가가 오를 거냐, 내릴 거냐? 바로 이 핵심 질문에서부터 출발해 보죠. 앞으로의 방향을 알려면요, 과거부터 차근차근 짚어봐야 합니다. 대체 왜 이 주식이 이렇게 뜨거워졌는지 그 시작점부터 하나씩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분석하려는 12월 5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시간을 좀 앞으로 돌려야 합니다. 모든 판을 바꿔버렸던 지난 9월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봐야 해요. 모든 이야기의 시작은 바로 이 화이자라는 이름에서부터였습니다. D&D 파마텍의 아주 중요한 파트너사인 메세라라는 회사를 글로벌 빅파마 화이자가 인수할지도 모른다는 뉴스가 터져 나온 거죠. 이 소식 하나에 시장이 그야말로 뒤집어졌습니다. 그때 거론됐던 인수 금액이 얼마였냐면요, 무려 10조 1천억 원입니다.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에요. 메세라, 그리고 그 회사의 기술을 이전한 D&D 파마텍의 기술력이 이 정도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엄청난 신호를 시장에 던진 겁니다. 바로 이겁니다. 업계 관계자의 말이 핵심을 정확히 짚고 있죠. 화이자가 찜한 기술이다. 이 한마디가 주는 무게감은 상상 이상입니다. 앞으로 뭘 하던 간에 강력한 프리미엄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린 가장 큰 동력이었죠. 자, 그렇게 시장을 뜨겁게 달군 수에 회사가 내놓은 카드가 바로 무상증자였습니다. 12월 5일에 모든 절차가 마무리됐는데 이 이벤트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무상증자가 뭔지 간단히 말씀드리면 말 그대로 주주들한테 공짜로 주식을 더 나눠주는 겁니다. D&D 파마텍 같은 경우는 기존에 한 주를 갖고 있던 주주한테 세 주를 새로 더 줬어요. 굉장히 파격적인 결정이었죠. 그래서 12월 5일 이 세 주식들이 시장에 쫙 풀렸습니다. 전체 주식수가 거의 4배 가까이 늘어났으니 거래량이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죠. 자, 바로 이날 정말 흥미로운 싸움이 벌어집니다. 12월 5일, 이날의 수급 데이터를 뜯어보면요, 정말 재밌습니다. 말 그대로 파는 쪽과 사는 쪽에 거대한 힘겨루기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거든요. 이걸 보시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이날 하루에만 180억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엄청난 매도 물량이죠. 보통 이 정도 물량이 쏟아지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데 정말 놀랍게도 기관과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남김없이 전부 다 사들였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심지어 이날 바이오 섹터 전반의 분위기도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데도 이 엄청난 외국인 매도세를 국내 투자자들이 다 막아냈다는 건 이 회사의 가치를 믿는 힘이 굉장히 강하다는 뜻입니다. 특히 연기금 같은 기관들이 샀다는 건 아주 긍정적인 신호죠. 자, 그래서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주가의 향방을 결정할 두 가지 상반된 힘, 그러니까 기회 요인과 위험 요인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한쪽에는 보시다시피 화이자라는 엄청난 호재와 연기금까지 가세한 탄탄한 매수세가 버티고 있습니다. 이게 강세론의 근거죠.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회사가 아직 적자라는 현실적인 문제, 그리고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 팔고 싶어 하는 사람들의 압박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말 팽팽한 줄다리기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는 상황에서 저희 같은 애널리스트들은 몇 가지 중요한 기술적 가격대를 기준으로 시장의 힘겨루기를 판단하게 됩니다. 단기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가격, 바로 9만 원입니다. 이 가격은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버텨준 강력한 지지선이거든요. 만약 여기가 무너진다면 상승 흐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고 시장은 보고 있습니다. 일종의 심리적 마지노선인 셈이죠. 그리고 위쪽으로는 11만 원이라는 저항선이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이전의 역사적 최고점 부근이라서 이 가격대에 물려 있거나 팔고 싶어 하는 매물이 많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길 시원하게 뚫고 올라가려면 지금의 기대감을 뛰어넘는 뭔가 새로운 한 방이 필요할 겁니다. 결국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화이자 딜이라는 이 거대한 기대감이 과연 여러 기술적, 시장적 부담감을 이겨낼 수 있을까?
그 해답은 아마도 앞으로 회사나 파트너사로부터 들려올 다음 소식에 달려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뉴스가 무엇이냐에 따라 이 팽팽한 힘의 균형이 한쪽으로 완전히 기울 수 있겠죠. 2025년 12월 6일 토요일입니다. 오늘 저희가 아주 깊게 분석해 볼 자료는 바로 바이오 섹터 전문 애널리스트들의 리포트인데요. 네. 그 주제는 바로 D&D 파마텍입니다.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 이 종목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다면 다가올 월요일 아침이 좀 뭐랄까 거대한 쓰나미가 오는 걸 지켜보는 심정일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 비유가 아주 딱 맞네요. 그렇죠. 바로 어제 12월 5일에 1주당 3주를 주는 대규모 무상증자 주식이 전부 상장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 1,000만 주였던 주식수가 4,300만 주 이상으로 확 늘어난 거죠. 와, 4배나 늘어난 거네요. 맞습니다. 말 그대로 3,000만 주가 넘는 물량이 이제 월요일부터 시장에 쏟아져 나올 수 있다. 이런 상황인 겁니다. 바로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가 아주 명확합니다. 이 거대한 물량이라는 쓰나미의 파괴력이 대체 어느 정도일지, 그리고 또 애널리스트들은 왜 이걸 피하기는커녕 오히려 기회라고 말하는지 그 속내를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헤쳐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딱 한 가지만 먼저 확실히 하고 가겠습니다. 네, 어떤 걸까요? 지금 상황에서요, 과거 주가, 예를 들어 이거 한때 10만 원 넘었던 주식인데 하는 기억은 이제 완전히 잊으셔야 합니다. 아, 의미가 없다. 네, 아무 의미 없어요. 모든 판단은 현재 늘어난 주식수, 약 4,442만 주를 기준으로 한 시가총액이라는 안경을 껴야만 본질이 보입니다. 시가총액 기준. 좋습니다. 그럼 가장 먼저 눈앞에 닥친 문제, 이 거대한 물량 부담부터 얘기해보죠. 네? 상식적으로 기존 주주들은 거의 공짜로 주식을 받은 거잖아요. 그럼 월요일 아침에 일단 팔고 보자. 이런 심리가 강하게 작용하지 않을까요? 그건 뭐 거의 필연적이라고 봐야죠. 필연적이다. 네. 시장에서는 이걸 이제 오버행이라고 부르는데요. 잠재적 매도 물량 부담이라는 뜻이죠. 그렇죠. 이게 왜냐면 매수 단가가 사실상 0원에 가깝거든요. 공짜 주식이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주가가 조금만 올라도, 아니 심지어 살짝 떨어져도 이익인 상태인 거예요. 무조건 이익인 구조군요. 네. 그러니 당연히 수익을 확정하려는 매도 욕구가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다른 바이오 기업들이 무상증자를 했을 때도 좀 비슷한 패턴이었나요? 그럼요. 이건 거의 하나의 공식처럼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보통 신주가 상장되고 나서 한 1주에서 2주 정도는 이 공짜 주식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기간 조정을 거치거든요. 소화하는 기간이 필요하다. 네. 과거에 아주 성공적이었던 알테오젠이나 메지온 같은 기업들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신주 상장일 전후로는 차익 실현 물량이 쏟아지면서 단기적으로는 주가가 힘을 못 썼죠. D&D 파마텍도 월요일부터 이 과정을 피해가긴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리포트를 보니까 그 3천만 주가 넘는 물량이 풀린 바로 그날 12월 5일 금요일이에요. 네, 바로 어제죠. 주가가 거의 안 움직였어요. 고작 0.72% 하락으로 마감했단 말이죠. 보통 이런 날은 폭락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건 대체 어떻게 된 건가요? 바로 그 지점이 이번 분석의 핵심입니다. 아주 의미심장한 신호죠. 의미심장하다. 네. 시장의 그 공포스러운 예상과 달리 주가가 버텼다는 건 한 2가지 정도로 해석이 가능합니다. 네네. 첫째는 이 가격대에서는 절대 밀리게 두지 않겠다는 아주 강력한 매수 주체, 외국인이나 기관이 버티고 있다는 뜻이고요. 아하. 그리고 둘째는 이 단기적인 충격을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는 스마트머니가 적극적으로 물량을 받아내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개인들의 패닉셀링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런 강력한 증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결국 이 물량 소화는 피할 수 없는 통과 일인데 누군가는 이걸 기회로 보고 있다. 좋습니다. 그래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만약에 주가가 밀린다면 어디까지 밀릴 수 있는가 이 최악의 시나리오는 알아야 하거든요. 당연하죠. 아까 말씀하신 시가총액 기준으로 그 바닥, 지지선을 한번 짚어주시죠. 네, 현재 주식수를 기준으로 역산을 해보면 아주 의미 있는 가격대가 나옵니다. 우선 1차 방어선, 그리고 심리적인 마지노선은 23,000원입니다. 23,000원이요? 이 가격이 왜 중요하냐면 시가총액이 딱 1조 원이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 유명한 시총 1조 클럽 말이군요. 바이오텍에게는 이게 무슨 명예의 전당 같은 느낌이던데요? 맞습니다. 단순한 상징성을 넘어서요.
많은 기관 투자자들이 포트폴리오에 편입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으로 삼는 레벨입니다. 아, 기관의 기준선. 네. 그래서 이 1조 원 선이 깨지려고 하면 마치 자석처럼 저가 매수세가 아주 강하게 달라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차 방어선이 시총 1조 원, 주가로는 23,000원. 그럼 만약에 시정 상황이 더 안 좋아서 여기마저 뚫린다면요? 그땐 어디까지 각오해야 할까요? 그럴 경우 2차 지지선, 그러니까 기술적인 최후의 보류는 2만 원으로 봅니다. 2만 원. 이 가격은 시가총액으로 약 8,700억 원 수준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바로 무상증자 이슈가 터지기 전에 그리고 잠시 후에 자세히 다룰 거대한 호재가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순수한 기업 가치에 가깝습니다. 아, 모든 이벤트 이전의 가치. 그렇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은 이 거대한 호재가 살아있는 한 주가가 이 밑으로 내려갈 확률은 정말 극히 희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 물량 소화가 끝나고 반등이 시작된다면 단기적인 목표치는 어디로 봐야 할까요? 단기 저항선은 27,500원에서 3만 원 사이로 볼 수 있습니다. 27,500원에서 3만 원. 이건 어떤 계산인가요? 이건 뭐랄까 가격 고고학 같은 건데요. 이 모든 무상증자 절차가 시작되기 전 고점이 약 11만 원에서 12만 원 사이였거든요. 네, 그랬었죠. 그 가격을 지금의 늘어난 주식수에 맞춰서 딱 4로 나눈 값입니다. 아, 즉, 과거의 천장이 지금의 새로운 목표치가 되는 셈이죠. 이 구간을 힘있게 뚫어내야 이제 매물 소화가 끝났구나 하는 신호로 시장이 받아들일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단기적인 물량 부담이라는 쓰나미에 대한 분석이었네요. 네. 그런데 사실 시장 참여자들이 이 조정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군침을 흘리는 이유가 있다고 하셨죠. 바로 파트너사 메세라와 관련된 이슈. 이 이야기부터가 진짜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건 다 서론에 불과합니다. 아, 서론이었습니까? 네. 지금부터가 D&D 파마테크의 가치 자체를 아예 근본적으로 뒤바꾸는 게임 체인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단계적인 수급 이슈 따위는 뭐 가볍게 압도해버릴 수 있는 펀더멘털의 지각 변동이죠. 그 핵심 팩트가 도대체 뭔가요? D&D 파마테크의 핵심 파트너사인 메세라를요. 이름만 대면 모두가 아는 글로벌 빅파마, 화이자가 인수하려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는 겁니다. 화이자가요? 네, 인수 규모가 최대 73억 달러, 우리 돈으로 무려 10조 원에 달합니다. 10조 원.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근데 이게 그냥 파트너사가 좋은 회사에 팔렸네. 이 정도 뉴스가 아닌 건가요? 왜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죠? 그 이상의 의미입니다. 이건 단순히 파트너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D&D 파마테크가 개발한 경구용 펩타이드 플랫폼 기술 오랄링크가 있지 않습니까? 네, 오랄링크. 이게 사실상 화이자의 차세대 비만 치료제 포트폴리오의 핵심 부품으로 편입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핵심 부품으로? 네. 비유하자면 동네 카센터에 부품을 납품하던 회사가 갑자기 벤츠 분사의 공식 엔진 공급사가 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의 레벨 자체가 달라지는 사건이죠. 와, 벤츠의 엔진 공급사. 비유가 확 와닿네요. 그럼 인수가 최종적으로 성사됐을 때 D&D 파마테크의 수익 구조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여기서 바로 로열티 폭발 시나리오가 등장합니다. 이건 질적인 변화,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이에요. 패러다임의 전환? 네. 일회성 수익에서 영구적인 현금 파이프라인으로 바뀌는 겁니다. 잠깐만요. 보통 기술 수출 계약을 보면 메세라가 화이자에 인수되면 계약 조건이 바뀌거나 하는 위험은 없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계약서의 Change of Control, 즉 경영권 변경 조항이 중요합니다. 아, 그 조항이요. 이 조항에 따라서 메세라가 누구에게 인수되던 D&D 파마텍이 로열티를 받을 권리는 새로운 주인인 화이자에게 그대로 승계됩니다. 아, 안전장치가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마법이 시작돼요. 로열티 비율, 예를 들어 순매출의 5%를 받는다고 가정해보죠. 이 5%라는 비율은 그대로입니다. 하지만 로열티의 기반이 되는 순매출액 자체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집니다. 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메세라가 자체적으로 영업망을 깔아서 약을 파는 거랑 처음부터 화이자가 가진 전 세계 수만 명의 영업사원들이 약을 파는 건 약의 판매량 자체가 차원이 다르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메세라가 팔면 100억 원어치 팔릴 약이 화이자가 팔면 1조 원, 2조 원어치가 팔릴 수 있다는 거죠. 와,
똑같은 5% 로열티를 받더라도 100억의 5%는 5억이지만 1조의 5%는 500억입니다. 스케일이 달라지네요. 네,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은 이로 인해서 D&D 파마텍이 매년 받게 될 로열티가 수천억 원대로 급증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시장이 단계적인 주가 조정을 두려워하지 않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건 뭐 꿈이 아니라 현실적인 계산의 영역으로 들어온 거군요. 그렇죠. 이건 정말 회사의 운명을 바꾸는 이야기네요. 근데 이 화이자들이 너무 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게 안 되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들거든요. 불발될 가능성은 없나요? 물론 100% 확정된 딜은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는 항상 존재합니다. 하지만 시장의 분위기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화이자가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뒤처진 상황을 만회하기 위해서 대규모 M&A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점, 그리고 메세라의 기술이 그 공백을 메워줄 가장 매력적인 카드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화이자라는 거대한 엔진만으로도 이미 엄청난데 자료를 보니까 단기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애프터버너 같은 이벤트들도 줄줄이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시장의 시선을 다시 한번 집중시킬 두 개의 강력한 촉매제가 바로 앞에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내년 1월에 열리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즉 JPMSC 발표입니다. 잠깐만요. 이 분야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 JPMSC가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큰 이벤트인 건가요? 그냥 학회 발표 같은 거 아닌가요? 전혀 아닙니다. JPMSC는 전 세계의 빅파마와 바이오텍, 그리고 수십조 원을 굴리는 투자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말 그대로 바이오 업계의 슈퍼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오 업계의 슈퍼볼. 네, 여기서 발표되는 데이터 하나, 파트너십 하나가 수조 원의 가치를 만들고 없애기도 하죠. 그래서 보통 12월부터 JPMSC 참가 기업들의 주가가 기대감만으로 오르는 JPM 랠리라는 말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아, JPM 랠리. 그렇군요. 그럼 DMD 파마테크는 이 슈퍼볼 무대에서 뭘 보여줄 예정인가요? 이슬계 대표가 직접 회사의 또 다른 핵심 파이프라인인 메시, 즉 대사 이상 관련 지방 간염 치료제 DD01의 임상 이상 중간 데이터를 발표합니다. DD01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 DD01이 그냥 평범한 신약 후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경쟁 약물들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지방간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보여줘서 여러 빅파마들이 군침을 흘리고 있는 물질입니다. 아, 이미 주목받고 있는 물질이군요. 그렇죠. 비유하자면 자동차 경주 대회에 혼자 로켓 엔진을 달고 나타난 격이죠. 이번 발표가 성공적이면 화이자 건과는 별개로 또 다른 대규모 기술 이전 계약의 기폭제가 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아주 높습니다. 와, 1월 JPMHC가 첫 번째 로켓이고 그 다음은 뭔가요? 두 번째는 내년 상반기에 몰려있는 핵심 임상 데이터 발표입니다. 아, 또 있군요. 네. 먼저 1분기에는 DD02S의 임상 일상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화이자 메세라딜의 핵심 기술이 적용된 경구용 GLP-1 비만 치료제입니다. 아, 그 기술의 첫 결과물. 맞습니다. 화이자가 10조 원을 베팅한 기술의 첫 번째 성적표가 나오는 셈이니 시장에 관심이 집중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겠네요. 그리고 2분기에는 JPMHC에서 발표했던 마쉬 치료제 DD01의 최종 약효를 증명하는 48주 생검 데이터가 나옵니다. 이 데이터까지 긍정적으로 나온다면 그야말로 주가 폭발의 가장 강력한 방아쇠가 될 수 있는 핵심 이벤트입니다. 야, 정말 쉴 틈 없이 호재들이 대기하고 있네요. 자, 오늘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12월 8일 월요일 이후 D&D 파마텍의 주가는 단기적으로 무상증자 물량이라는 피할 수 없는 소나기를 맞닥뜨리게 될 겁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 소나기 구름 너머에는 화이자라는 거대한 우산이 펼쳐져 있고 마쉬와 경구용 비만작이라는 찬란한 무지개가 뜰 준비를 하고 있는 형국이군요. 정확한 요약입니다. 단기적인 수급의 불균형과 중장기적인 펀더멘탈 가치 상승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아주 흥미로운 구간에 들어선 거죠. 네. 따라서 오늘 저희가 분석한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대응 전략은 명확해집니다. 12월 한 달 동안은 이 소나기를 굳이 온몸으로 맞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 일단 좀 피하자. 네, 무리한 추격 매수보다는 매도세가 잦아들고 아까 말했던 23,000원이나 2만 원 같은 의미 있는 지지선이 만들어지는지 이걸 확인하는 관망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일단 소나기는 좀 피하면서 상황을 보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짜 게임은 내년 초부터 시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초.
연말 연초에 무상증자 물량이 어느 정도 소화되고 또 JPM-HC에 대한 기대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 바로 그때가 본격적인 반등의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애널리스트 리포트들의 공통된 결론은 결국 이번 단기 조정은 공포가 아니라 다시 없을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쪽으로 모아지고 있습니다. 네, 명쾌한 정리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서 이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스스로에게 던져볼 만한 질문 하나를 남겨주시죠. 지금 주식시장은요, 무상증자로 인한 주식수가 늘어났다는 이 명백하고 확실한 사실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건 팩트죠. 네, 팩트죠. 하지만 과연 화이자의 글로벌 영업망을 등에 업은 신약의 잠재 가치라는 아직은 불확실하지만 거대한 미래를 얼마나 가격에 반영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청취자분 스스로의 답이 앞으로 다가올 변동성이 단순한 위험인지 아니면 당신의 인생을 바꿀 기회인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